자, 시장 가격의 변동 단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시장 가격, 형성되었던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는가, 왜 값이 오르고 내리는가, 이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두 번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해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먼저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경우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호가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도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관련 재화의 가격 변동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예시를 들었던 아이폰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갤럭시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사람들은 비슷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두 상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아이폰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보안재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애플워치가 파격 세일을 한다. 같이 사용하면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보안재, 즉 아이폰을 같이 많이 사게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증가, 수요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고요. 미래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빨리 사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배웠었죠. 그러면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그럼 이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수요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요. 수요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엔 없지만 공급 곡선도 원래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죠. 원래는 여기서 시장 가격, 즉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겠죠.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이쪽에서 형성이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동된 수요 그래프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지점을 보면요. 바로 여기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즉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요. 균형 거래량 또한 상승하게 되는 모습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수요 감소의 요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요 감소의 요인은 우리가 방금 본 요소들을 모두 거꾸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소득 수준의 하락, 기호 감소, 그리고 관련 재화의 가격 경우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아이폰을 사려는데 갤럭시가 세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갤럭시를 사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보안재의 가격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고요. 인구수 감소, 수요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람들은 지금 사지 않고 조금 기다립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래프 이동시켜 볼게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는요. 수요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럼 가격이랑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게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어요. 원래 기존에 형성됐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이 지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감소되면서 시장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비해 균형 가격은 하락, 그리고 거래량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방금 살펴본 내용 우리 프린트에 다시 한번 채워 넣을 건데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균형 가격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 또한 상승. 그리고 거래량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감소의 경우 살펴보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균형 가격은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도 하락, 거래량도 감소하게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공급 요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급 증가의 요인으로는요.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똑같이 나에게 1,000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생산 비용이 500원일 때보다 100원일 때
생산 비용이 감소했을 때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도 공급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을 때 공급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금을 갖고 있을 때 금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높을 때 얼른 팔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공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프도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수요 그래프는 이렇게 한번 그려줘 볼게요. 원래 균형 가격이 형성되었던 지점은 이 지점.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균형 가격, 그리고 여기가 균형 거래량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바뀌게 된 공급 곡선에 의하면 이 지점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하죠. 공급이 늘어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감소 요인, 공급 감소 요인도 한번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공급 감소의 요인도 아까 공급 증가의 요인을 거꾸로 뒤집어주면 다 해당이 됩니다. 생산 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그리고 공급자의 수가 감소했을 경우, 그리고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 공급자들은 지금 상품을 팔지 않아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 팔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 감소의 요인도 그래프 그려줄 텐데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존에 형성되었던 지점은 이 지점. 여기에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었었는데요. 새로 상승된 점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은 또 살펴봅시다.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있었던 지점보다 상승했어요. 그런데 균형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급량보다 양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린트에 정리를 해볼 텐데요. 공급 증가,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균형 가격 같은 경우는요. 자, 원래 이 지점에 있다가 이 지점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모습. 다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래프는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지금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채워 넣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요, 우리 방금 했던 내용을 잠깐 적용해보는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이거는 교과서 85쪽에 있는 탐구활동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김밥을 원하는 수요자 수가 증가를 했어요. 즉, 이 요인 같은 경우 인구수의 증가. 자, 이거 어떤 요인이었냐면 수요 증가의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가격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림을 볼게요. 만두를 싸게 파니까 김밥 대신 만두를 먹어야지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경우에 김밥과 만두는 어떤 관계에 있냐? 바로 대체제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김밥을 먹거나 만두를 먹거나 둘이 주는 만족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김밥이 기준이에요. 만두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만두를 사 먹고 김밥을 사 먹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수요 곡선 왼쪽으로 이동시켜 줬고요. 그러면은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살펴봤을 때 균형 가격은 지금 하락했어요. 그리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락과 감소 이렇게 채워 넣어줄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이어서 살펴봅니다. 지금 그림을 살펴보면 김밥 재료의 가격이 크게 올라서 김밥집 사장님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비용이 증가했죠. 이 경우에 여러분 공급은 감소하게 돼요. 내가 똑같이 1,000원이 있는데 재료값이 원래 100원이다가 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원래 10개 생산하던 걸 2개밖에 생산을 못하죠. 이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공급은 감소하게 되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공급 곡선도 왼쪽으로 이동시켜줘 볼게요. 자,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됐냐? 균형 가격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상승하게 되었죠. 즉,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요, 원래 이만큼 거래하던 것이 이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 따라서 균형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로 우리는 빈칸을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각에 김밥 가게가 2개나 생겼네 라고 하고 있어요. 김밥 가게가 원래 1개였는데 하나 더 생긴 거죠. 즉, 공급자의 수가 증가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지금 가게가 하나다가 2개니까 김밥을 파는 개수가 늘어나겠죠. 공급의 증가. 그러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 볼게요. 그러면 가격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자,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살펴보면 균형 가격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더 하락했죠. 균형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균형 거래량 같은 경우는 원래보다 더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 즉, 균형 가격 하락과 균형 거래량 증가. 이렇게 우리는 빈칸을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은요, 시장 가격 변동의 요인들, 시장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수요나 공급이 감소 혹은 증가되었을 때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것까지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격이 중요한 이유를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가격이 왜 중요할까? 첫 번째로 의사결정의 신호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가격은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경제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요.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소비자는 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 물건은 값이 올랐으니까 다음에 사야겠다라는 의사결정, 즉 수요량을 감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생산자에게는 가격이 상승했을 때 더 많이 팔고 싶겠죠. 이런 가격에 대한 정보는 생산자가 공급량을 증가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 하락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비자는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사게 되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감소하게 되는, 이렇게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관련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격은 중요한 정보, 즉 지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는요.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가격은 꼭 필요한 사람만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단원에서부터 그렇고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은 희소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예시로 지금 볼펜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펜을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펜이 필요하지 않아도 공짜니까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 볼펜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러면요, 결국에 나중에 펜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펜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예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요, 무료로 개방해요. 그럼 그 근처에 온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대냐면은 해당 건물의 주차장에 자꾸 사람들이 차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 건물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차를 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이 경우에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생긴다면 내가 펜을 돈 받고 판다면 혹은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는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길 가던 사람들이 펜을 그냥 살까요? 아니죠.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사람들은 이 펜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펜을 사고요.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지나치겠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그 근처에 온 사람들,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 원래 무료로 개방하던 주차장을 이제 돈 주고 주차를 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다른 주차장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주차장은 누구만 사용하게 되냐? 정말 그 건물에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 그 주차장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시장 가격은 꼭 필요한 사람만 상품을 소비하게 함으로써 희소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채워넣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모두 프린트에 빈칸 꼭 채워놓도록 하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문제를 조금 많이 푸는데 문제 몇 가지 풀면서 오늘 내용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돼지고기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소고기 가격이 내리자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들 가운데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지금 돼지고기가 기준이죠. 돼지고기의 기준에서 소고기는 뭐냐면 바로 대체제입니다. 비슷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던 사람들도 소고기를 많이 먹네요. 즉,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수요 그래프의 감소니까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그럼 원래의 균형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었는데 바뀐 균형 가격은 여기. 지금 점이 이동했죠. 그럴 경우에 균형 가격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거래량 또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도 줄어든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10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곳을 고르라고 했는데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된대요. 여러분, 이 경우 뭐예요? 지금 공급자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 증가의 상황이죠. 따라서 그래프 같은 경우엔 공급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균형 가격은요, 점이 여기서 여기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균형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모습, 즉 가격이 내리고 거래량은 많아지는 모습. 3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격의 기능. 우리 두 가지 배웠어요.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기능과 의사결정의 신호등 역할. 그 둘 중에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니까요. 치킨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랐네, 다음에 사야겠다라고 말하고 치킨 가격이 상승하니까 사장님은 더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자는 수요를 감소하고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고 있는 모습, 즉 답은 여기 의사결정의 신호등 역할을 한다. 이것이 해당 상황의 가격의 기능으로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자, 우리 수행평가니까요. 학습지도 꼭꼭 채워놓으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